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패배TV에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대한민국 참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냐고요? 아닙니다. 베트남냐고요? 아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 기업 제품 사랑은 유명한데요. 2월 러시아에도 이번 사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방역 선진국 세계 최고의 의료 강대국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데요. 사람들 왜 이렇게 한국산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3월달까지만 해도 전세계가 이번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CNN에서는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룩셈부르크보다도 적다고 보도하며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러시아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번 사태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방어적인 태세를 갖췄고 1월 31일 중국과의 열차를 축소했으며 2월 초에는 중국과의 국경 대부분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상당했습니다. CNN은 러시아인들은 SNS에서 1980년대 에이즈가 확산하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그 위험을 은폐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명대에 들어서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0위를 뛰어넘어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러시아는 방역 선진국 세계 최고의 의료 강대국 한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갈구했습니다. 한민국의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TCM생명과학의 신속검사용 진단키트를 외교라인과 파트너사를 통해 요청했고, 의료기기 기업 수젠텍 또한 를 통해 러시아와 전체 물량 가운데 대금이 지급된 1차 선정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속 진단키트 27억 원어치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정한 월드 클래스 300기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질병 진단 의료기기 전문업체 오산 헬스케어에서도 러시아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 최대 250만 명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시민명은 이미 선적되었다고 했습니다. 키트만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인지한 러시아에서는 다방면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한국 정부의 자가진단 앱 정보를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진단 앱은 이번 사태의 기본 영상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1월부터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국 총영사관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가진단 앱과 관련한 정보자료를 확보해 러시아 연해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현 사태의 대형 웹세미나에도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기관의 요청에 한국의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인 국가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한국 총영사관이 한국에 이번 사태에 대응책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도움을 무심양면으로 받아가는 러시아는 올해 한국과 수교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교 40주년을 맞아 사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 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한 KT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개발 6개국 6건 단일 루션 등 5개국 6건 등 총 10개국 10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 중에는 러시아의 볼쇼이 가면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건설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제품 사랑은 도를 넘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에 따르면 도시락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가 넘습니다. 도동의 1위입니다. 판매량이 3억 개를 넘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약 1억 5천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당 1년에 2개씩은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시락 러시아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5년 4만 20억 원을 기록했고 2012년 처음으로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내 누계 판매량은 45개로 국내 판매량보다 7배 많습니다. 도시락은 라면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락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작년까지 무려 8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러시아 내에서 신뢰를 얻는 데에는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1988년 러시아는 뭐라 선언하며 모든 매체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니까 나중에 준다고 나라에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잘나가던 소니, 파나소닉 등의 일본 기업들은 더 손해보기 전에 러시아에서 떠나 앞다퉈짐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컴퓨터 판매 업체인 비스트사는 당시 삼성전자로부터 모니터를 외상으로 600만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선언으로 인해 돈을 갚을 방법이 없던 비스트는 갖고 있던 6층짜리 사옥을 외상 대신 삼성전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삼성전자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외상 대금을 갚으면 되돌려주겠다. 그동안에는 이 건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건물을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심지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러시아 경제도 되살아났고 모스크바의 부동산 가치도 몇 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약속을 지킨다라며 밀린 대금만 받아갔고 러시아 국민들은 삼성을 보며 저 기업 1위 있다. 얘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리의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깊게 각인됩니다. 2015년에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비슷한 경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 하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엑소더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을 접고 다른 나라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환율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아시아를 선언한 기업들의 마켓시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기업들을 향한 러시아의 사랑은 시사량을 넘어설 정도인데요. 제품 중 어떤 브랜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인의 99.3%가 LG전자를 택하는 기염을 더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 문화, 예술,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알려지며 현지인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떠났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러시아 경기가 좋아지자 슬그머니 되돌아왔는데, 이런 사실 또한 알려지며 러시아 내에서 기회 실리주의자의 포지션을 확보한 일본과 극적인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본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도 날을 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2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한 것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레프 부대가 일본해와 북서태평양의 공해 상공에서 정밀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치며 맞불을 낳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6대가 일본 등에서 비행을 하며 양국은 기업 간에도 군사적으로도 여러모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형국입니다. 한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러시아에서 상반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베씨 한국가만 따라와요 뭐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혼자 살겠다고 도망이나 친구한테 피해요. 대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해지는 법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또는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더라도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하고 타인에게 베푼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지배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